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실적의 힘으로 시장이 올랐다 이렇게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는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다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발표된 실적의 냉정한 숫자를 보면 평년작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년작이라 하더라도 워낙 걱정의 목소리가 컸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에 비해서는 뭐 괜찮다라는 정도가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오늘 발표된 기업들은 이제 몇 개 없었는데 아직까지는요. 오늘 발표된 기업이 장 전에 발표된 기업이나 장 마감에 발표된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나왔죠. 이런 것들이 주가 좀 끌어올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역시 또 하나는 이제 금리와 달러의 고공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차에 물론 이것이 잠시 멈추는 가능성이 큰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좀 약간은 이제 흔히 얘기해서 약간은 상승세가 주춤거리고 있는 모습이 네네. 2, 3일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뭐라고 할까요? 안도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흔히 얘기해서 베어마켓의 랠리에 대한 가능성. 그것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모건 스탠리도 200일선. 네. 이것이 한 4,150포인트 선. 그러니까 적어도 4,000포인트 정도까지의 반등이 6월 달에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오늘 이번에도 다시 한번 있지 않을까란 기대감 정도는 미리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말씀드리면 한 달에 한 번씩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라는 네네. 겁니다. 그래서 다 중요한 거 있죠. 다 있고 앞으로의 섹터별로 반응 그리고 어떤 쪽에서 좀 줄인다 늘린다 얘기하는데 오늘 중요한 거 하나 나온 것은 2001년부터 이제 그 조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사 이래 최저 수준으로 역으로 보면 최고죠. 최대 수준으로 난 거가 현금 비중이 6.3%가 나왔거든요. 그 현금 비중 6.3%는 최다입니다. 여태까지 조사한 것 중에.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 전 세계 500여 펀드 매니저를 조사하는데 주식이 여전히 많죠. 주식이나 세권이. 네네. 그렇지만 현금이 6.3%라는 거 사상 최대로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거 아닙니까? 현금이. 그 현금이 쓸 수 있는 돈이 많기 때문에 역시 이런 것들이 좀 반등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정도는 미리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수의 움직임 어땠는지, 섹터별 움직임은 어땠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반등세를 이어갔죠. 다만 최근 같은 폭발적인 뭐 급락, 급등은 아니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였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어제 이어서 똑같습니다. 11개 섹터가 모두 상승했겠고요. 굳이 따지자면 산업재나 금융주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차이는 없다라고 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가 뭔가 좀 주춤거리고 있는 거죠. 다만 이거는 추가적인 상승 여지가 열려 있다라고 일단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지금 패드워치 툴의 그 내년까지 쭉 흐름을 보면 역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네. 연준에서 하는 최종 금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4.4 내년에 4.6 이렇게 미디안 값이 그렇죠. 나왔는데요. 지금은 4.9가 넘나들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거 최근에 가격으로 나온 패드워치 툴만 보면은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마 어제 오늘도 비슷한 수치가 나올 텐데요. 지금 11월 달에 여러분 다 75bp로 생각하고 그 계시잖아요. 정도 생각하고 있죠? 12월도 75bp 가능성이 커져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1.5%포인트 올라간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올라간다면 이게 이 10년물이 여기서 약간 밀려서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유가로는 약보합이었죠. 약보합보다는 조금 더 내렸습니다. 2% 정도 내린 모습이었고요. 미국 달러가 혼조세를 보이는 정도가 일단 전체적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앞선 코너에도 말씀이 나왔지만 결국 넷플릭스가 오늘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나오겠고요. 이번 주에는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어제 오늘 있었고요. 오늘 이제 넷플릭스, 내일 이제 여러분들은 가장 큰 관심인 테슬라인데 실제 테슬라 간 날 포함한 자동차 회사들은 실적 당일의 발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테슬라나 이런 것들이 분기별로 생산됐나 인도돼서 이미 다 발표했죠. 그렇죠. 그 테슬라는 아시다시피 주문한 걸 다 팔고 있습니다. 주문받은 거 생산만 되면 계속 다 팔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날 수 없겠고요. 이미 중요한 건 나왔습니다. 심지어 자동차 회사들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협회 등을 통해서 매달 어떤 모델에 어떤 스펙이 팔린 걸 다 공개되기 때문에 그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넷플릭스가 보셔야 되겠고요. 가이던스는 100만 명이었는데요. 241만 명으로 깜짝 실적이 났죠. 그러니까 여기서 깜짝 실적 우리가 이론적 교과서적으로 보면 숫자, 매출이 이익을 나지만 넷플릭스는 그런 것보다는 가입자 수의 변수죠. 그게 조건, 실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 두 번
연속으로 지금 감소가 있었고요. 지난 가이던스 실적 시즌에 이제 이번 분기에는 플러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정확히 맞췄습니다. 100만 명이었고요. 월가의 컨센서스는 한 104만 명 정도 예상했었는데요. 241만 명이 나왔습니다. 주당의 매출도 기대 이상 나왔고 주당 이익도 뭐 깜짝 실적이라고는 할 수 있죠. 50%가 더 나왔으니까요. 영업 마진이 이제 흥미로운데요. 영업 마진은 16%가 가이던스였는데 19%라서 상당히 높게 나온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가입자 수는 이제 내년 이번 분기까지 하고 다음 분기부터는 이제 공개 안 한다고 했는데 이번까지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주가의 레벨업의 가장 큰 요인인데요. 4분기 가이던스는 순증을 450만 원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이 자신감을 오늘 필요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은 계시면 그동안에 이제 두 개의 큰 대작이 있었습니다. 스트리밍 업계에서. 네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왕좌의 게임 이렇게 좋아하셨던 분 많으실 맞아요. 텐데요. 네. 왕좌의 게임의 프리퀄이라 그 이전 100년 전기에 시작한 거가 HBO에서 HBO 맥스에서 통해서 하는 하우스 오브 드래곤이라는 게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그것이 엄청 큰 게 되는데 물론 많이 됐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구글 트렌드 보면 넷플릭스 대작보다 적었다는 얘기를 오늘 강조합니다. 거기 IR 자료를 저는 직접 들어가서 봤는데 그런 걸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큰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좋아하니까요. 네네. 보면 아마존 프라임에서 이번에 한 거가 3년 동안 투자한 게 있습니다. 그게 쉽게 얘기해서 그것도 반지의 제왕 시리즈인데요. 네네. 링스 오브 파워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완전 대작이죠. 네네. 근데 그것보다 자기네가 이제 대작들이 나온 거가 엄청 압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역시 자기네가 더 다양한 제품들을 다양한 것들을 고객들한테 만족시키겠다는 오늘 한마디로 제가 봤을 때 느낌은 뭐 길게 이제 자료 나오고 IR도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자신감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누적 가입자 수는 말씀드렸던 대로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금 2억 3천만 명대. 물론 전체 토탈 수를 보면 디즈니가 더 많이 이겼습니다. 디즈니, 훌루 이런 거 포함하고 그렇죠, ESPN 더 많지만 넷플릭스 순수하게 보면 넷플릭스가 상당히 오늘 시장에 큰 흥미거리를 보여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금융주도 실적을 발표했고요. 방산주도 실적을 발표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오늘 2.4% 올라갔습니다. 이제 골드만삭스까지 발표했기 때문에 주요 이제 IB들 큰 것들은 이제 쉽게 해서 끝났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미국에서 6대, 7대 IB들 큰 대형 은행이라고 얘기하죠. 물론 자잘한 것들도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까지 나온 거 보면 모건 스탠리만 눈높이를 못 맞췄고 다 맞췄고요. 실제로 보면 소위 대출을 계속 늘려놨기 때문에 네네. 순이자 마진이 계속해서 늘어났고 공통적으로 보면 이익의 규모는 절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진이나 이런 건 늘어났지만 가장 더 큰 IB 같은 경우는 결국 그거 아닙니까? 결국 실제로 돈을 얼마나 벌어들이는 거에 보면 채권과 주식에 대한 매매 그리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것들에 대한 소위 IP 업무에 따른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난 것이 대부분이지만 실제로 분야별로는 이런 것도 좋은 것도 많았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당 이익과 매출 모두 기대 이상이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에 은행주가 이제 좀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데요. 상대 강도라는 개념이 있으면서 이제 과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얘기를 잠깐 보여드리면 S&P 500 대비 상대 강도의 추입니다. 네. 이게 보면 금년 2020년부터 흐린 건데 이것은 뭐 고점을 연결하고 이런 저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요. 이런 걸 보면서 일부 사람들이 이게 지금 20년 전과 똑같이 될 수 있다는 얘기하면서 그게 바로 1998년을 얘기합니다. 1998년에 이런 그림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기술적으로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셔야겠네요. 네. 다음번에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이걸 뚫고 나면 좀 올라가더라라는 네. 이야기도 한다는 거죠. 기대감도 있다라는 정도 되겠죠. 다만 이거보다는 어제 그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현재 수준에서 시트그룹을 대표되는 것들이 지금 배당 수익률이 4% 후반에서 5% 직전까지 나온다는 것. 네네. 이게 전 개인적으로는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겠고요. 물론 그거를 다 선호하지 않지만 미국같이 배당 투자가 발달되고 선호도가 높은 나라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가격대까지 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로키드 마틴인데요. 로키드 마틴은 물론 이제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 방산업체는 결국 두 개가 있습니다. 역시 그것도 로키드 마틴과 보잉이거든요. 네네. 근데 로키드 마틴은 이번에 실적이 긍정적으로 매우 좋게 나온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수치 보여드리겠지만 가장 큰 거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문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뭐라고 할까요? 계약금이라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실은.
그러니까 이번에 주문이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순현금 늘어난 거 보십시오. 16억에서 27억 달러로 1년 전 대비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여유가 더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자사주 매입이 오늘 또 140억 달러 확대를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8.8% 올라갔고요. 올 한 해의 주식을 보면 S&P 500이 20% 이상 떨어진 반면에 록히드 마틴이 이렇게 살아있다. 물론 고점 대비 밀려있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의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